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보면 첫 번째 낙찰건에서 부모님의 저희 부모님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빠를 끊고 장마철에 이동을 했던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제가 살아왔던 어떤 투자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엄청나게 긴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고 경매에 투자했던 시간 자체가 거의 23년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98년, 2008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너무 많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제 막 저 만나서 경매 처음 배우고 이제 뭐 한 달 됐네, 1년 됐네, 3년 됐네, 5년 됐네. 그러지만 제가 짬밥이 몇 년입니까? 거의 23년째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했던 어떤 다양한 사례들도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고, 성공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냐 그러면 몇 명 손 안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3년 성공하다가 4년째, 5년째, 6년째 다른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6년을 해도 정체 현상에 머물러서 커다란 어떤 재산 증가와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경매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승선에 들어가기까지는 컨디션 조절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결승선에 갈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 있어서 결승선은 어디냐? 어디가 결승점이냐? 응?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지 지금 내가 직장인인데 경매 투자를 하면 돈 좀 번다고 하는데 요 정도 생각? 그러니까 진짜 요만큼 생각? 그냥 발등에 떨어진 밥알 쳐다보는 생각? 응? 아니면 한 걸음 1m를 딱 내딛었을 때 생각 정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경매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잠깐 쇼핑하고 마는 도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재테크 수단 중에서도 비교할 바 없는 강력한, 초강력한 핵폭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핵폭탄 같은 것을 들고서도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생각이 요 앞에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식한 소리기도 하다. 무식한 소리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어디에 금강을 딱 개발을 해서 금강 개발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처럼 대충 생각합니까? 안 그렇다 이게. 근데 이상하게 경매는 보면은 이 핵폭탄 같은 거를 접하면서 겨우 한 채 두 채에서 월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만드는 거를 되게 부러워하고, 그것까지 딱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월세 1년에 한 달에 6천만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6천만원 들어온지 통장 까보세요 라고 말을 하십니까?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사기꾼들이 비일비재한 시장이 부동산이기도 하죠. 그냥 월세 좀 나와요 해가지고 나 월세 1,000만원 받아요 이래버리면 되게 와 그러면서 되게 기술 같잖아요. 안 그렇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부동산이 30채 50채면은 월세 1,000이 맞춰집니까? 지금 우리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동산이 몇십 개씩 있지만 1,000만원 잘 안 맞춰져. 그러면 1,000만원을 맞추는 게 목표일까? 경매라는 게 그럼 월세만 목표일까요? 시세도 목표일까요?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월세 같은 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걸 원했고,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시세 차익을 크게 보는 것이었다 이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저번 시간에는 경매라는 걸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경매라는 걸 선택을 했고, 경매 투자라는 걸 처음 했다. 이때가 벌써 98년도 사건이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한 거의 23년께 돼가고 있다. 자, 요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이 경매라는 걸 딱 선택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투자를 했어.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럼 취업을 했을까요? 취직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묻습니다. 직업을 갖고 본업을 갖고 부업으로 경매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자꾸 묻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죠. 본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주말에도 나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경매 투자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하던데요. 경매학원을 갔더니 전부 다 현장에 가야지만 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럼 현장을 가지 안 갑니까? 가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죠. 현장에 가서 부동산이 나한테 말 시킬 때까지 간다. 나한테 말 시킬 때까지 간다. 그러면은 물건이 다 3일 앞두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말을 시켜야 되겠네. 근데 본인이 그 경험상 몇 번 정도 갔을 때, 며칠 갔을 때 부동산이 나에게 말을 시킬지는 본인이 알고 있을 건데, 내심 속으로. 그러면 이 말을 시키는 때가 언제냐? 모르죠. 그러니까 당장 3일 후, 이틀 후, 일주일 후 입찰이 있는 것들은 입찰 보지 않는다라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저는 하루만 가도 말을 시키던데요. 그러면 말 시킬 때까지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렇게 쉽게 말을 시킬 것 같으면. 이 말은 뭐냐? 말 시킬 때까지 계속 꾸준히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는 며칠 안에 있는 것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경매 물건을 지방이든 서울이든 평일날은 못 나가는 거죠. 뭐 하루 1차를 쓰든 월차를 쓰든 이런 식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직장에 눈치 보여서 경매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도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어떤 경매를 전업으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전업으로 해야 돼요? 부업으로 해야 돼요?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업으로 하면은 기술이 발전은 있을까 없을까? 기술 발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업으로 해도 기술 발전이 있다고 하면은 영어도 굳이 뭐 한 1년 내내 해외 유학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해도 되는 거네요. 짬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제. 근데 왜 있는 사람들은 다, 또는 영어를 달인으로 한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몇 년씩 유학을 할까요? 결국은 시간 투자를 적게 하는 부업으로 하는 방식은 기술의 발전을 불러오기가 힘들죠. 첫째, 부업은 기술이 늘지 않습니다. 둘째, 경매랑 한 건 두 건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인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공부할 때는 서너 건 쫙 치고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이 달려서 내가, 아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인생에 있어서, 경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력이 없을 때가 지금 아니니, 그죠? 가장 실력도 뭣도 없는 때가 현재인데, 근데 이 현재 미친듯이 물건을 사재 끼면 가장 실력이 떨어진 때 샀으니 이건 보나마나 볼품이 없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내 실력에 따라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되고, 물건을 한 건, 두 건 사면서 내가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감독도 돼야 되고 코치도 돼야 되고 선수도 돼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헝그리한 직업이지. 헝그리하지. 그제 일종의 이제 무명 연예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유명 연예인쯤 되면은 자동차도 주죠, 매니저 주죠, 기름값 대주지, 스케줄 관리하는 애 따로 붙여주지, 화장하는 애 붙여주지만, 무명 연예인한테는 화장은 자기가 발라야 되고, 매니저 없이 자기 차로 가든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행사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경매 인생을 핸들링 할 때 여러분의 옆에 매니저도 없고,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고, 그냥 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여러분 그냥 맨몸뚱이 하나로 돌아다니면서 경매 인생을 스케줄 관리하면서 투자해 나간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소속사도 없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모니터링 해준 사람도 없지, 의상도 디자이너 없지, 화장도 안 해주지, 머리도 안 해주지, 자기 혼자 그걸 다 하면서 가수나 연예인으로 성공하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경매쟁이가 그런 관리자 없이 혼자서 막 한다고? 그래서 하수천지인 거다, 이게. 하수천지가 된다. 근데 연예인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매니저도 없고 행사장도 못 뛰고 스케줄 따오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기가 죽어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면 경매쟁이로서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푸석푸석해진 것까지는 똑같아. 단지 뭐가 다르냐면, 야, 내가 경매 투자했는데 말이야. 그럼 몇 년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지보다 순한 애들, 영혼이 없는 애들에게 뻥을 친단 말이야, 이게. 무명 연예인은 뻥을 못 치죠. 누가 지를 알아봐 주지도 않으니까. 그제? 근데 이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 안 한 애들 뻥치기가 좋지. 물론 여러분 무명 연예인도 그냥 나 그 연예계 그 노래 좀 몇 번 했어. 너 알잖아. 가요 무대 나 한 번 나갔잖아. 그러면서 동네에서 가요 노래방 만들어 가지고 순진한 애들 가수 지망생들한테 돈 뜯긴 좋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괜찮은 집에 사는 애들을 꼬시긴 힘들죠. 무명 연예인 출신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경매라는 것도 보면은 경매에 있어서 너무 무능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 어디서 뭐 했어 라는 말 정도도 맥힌다는 거지. 난 몇 차 있거든? 그러면 벌써 오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그 오 그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경매에 하수일 때 주로 사더라는 거죠. 길게 관리를 해나가지 못해요. 그거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고 의상 디자이너도 없고 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럼 경매에 대한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상품 어떻게 돈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샀던 아산 스파레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시겠어요? 못 사요. 절대로. 자, 그 다음 제가 투자했던 것들은 보면은 보기는 좋지만 물건을 들어서 쉽게 자기 걸로 만들기 어려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벼운 아령 같은 거의 물건에는 수도 없이 덤비는데 무거운 어떤 것들을 다루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부업으로 형태로 경매를 투자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계. 그 한계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 미흡할 것이고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게 된다.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한계다. 부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는 거하고 부업으로 한 게 같다라고 봐버리면 그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골프 선수들이 뭐하러 그 부업으로 하나씩 하지 왜 전업 골프 선수를 합니까? 골프 고수는 누굽니까? 그럼 얘 프로 골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야구 선수 중에 그 야구 고수는 누굽니까? 예, 프로야구 선수요. 축구는요? 예, 프로축구요. 이러죠. 그럼 뭡니까?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매 고수가 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업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원칙. 그럼 원칙은 수저로 밥을 퍼먹는 게 맞아. 그러면 수저가 없으면
손으로도 집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경매로 크게 성공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싶다. 원칙적으로는 경매라는 거에 고수가 되고 싶고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경매의 세계에는 부동산이 월급쟁이로 한 1년 모을 돈도 어찌 보면 한 건으로도 버는 거기 때문에 나 이러고 싶어. 그러면 전업해야 돼요. 이건 정답. 근데 이거 할 형편이 안 되는데요. 어떤 형편입니까? 저는 돈을 크게 벌거나 많이 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월급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만 경매를 쓰려고요. 경매는 핵폭탄 같은 건데요. 핵폭탄 같은 건데 왜 전업을 안 하고 그 작은 월급을 벌어야 되거든요. 제가 큰 돈 벌면 안 돼요. 한 번에 큰 돈 벌면 부인이 뭐라고 해요. 한 번에 큰 돈 번다고. 그죠? 자, 요런 현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전업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알 건 알아야지. 이게 원칙. 왜? 너는 그 경매를 하루에 2시간 생각하니? 나는 경매를 하루에 24시간 생각해. 그럼 똑같은 IQ와 지능지수를 가졌다면은 많이 생각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겠다. 나는 월급쟁이지만 부업으로 생각하지만 이 자체를 생각은 하루 종일 해서 기술 개발에 계속 몰두해. 그래서 몸은 이렇지만 항상 거기에 몰두해서 하루에 2시간만 경매를 생각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정말로 집중을 해. 이러면은 그나마 그 경매를 그나마 선택한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업을 선택했죠. 저는 처음부터. 왜? 이 논리를 아니까요. 내가 남보다 천재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경매라는 바닥에 와서 기술도 닦아야 되지만 이 경매의 속성을 간파해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써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기로 우리가 검법을 할 때 검이 무거운 검들은 보통 전쟁 때는 4kg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무거운 거죠. 6kg, 4kg 이런 거. 요즘에 일본도가 900g 1kg를 안 하기 때문에 일본도 같은 거를 들고도 헤덕헤덕거리는데 옛날에 4kg, 6kg 들고 전쟁에 나면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뭐라고 하면 그 무거운 걸로 어떻게 싸워 거짓말이야 이러죠.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무거운 검과 가벼운 검이 부딪히면 순식간에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무거운 검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무거운 검을 쓰면 왜 가벼운 검 여기다 갑옷을 이만큼 두껍게 입으면 뚫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옛날에 장군들이. 그래서 쫄대기들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거운 검을 쓰는 법이 있겠구나. 이 무거운 거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쓰겠구나라는 것들이 떠올라요. 즉, 전업으로 저는 하면서 어떤 그 법을 깨닫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왜? 전업을 해야만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다른 직업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응? 아마 연구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냥 남들 하듯이 여러분들 뭐 하나 하면은 뭐 하나 사면 그 비슷한 것만 그냥 복제만 하잖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없다 보니까 야 누가 어디 개발된다더라 그러면은 또 글로 휙 쏠려가고 도무지 원칙이 없고 철학이 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것들은 잘못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의 전업이란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의 전업이 뭐가 있냐면 경매 컨설팅이 있었다는 거죠. 컨설팅에서 교육하기에는 어땠습니까? 경매 교육하기에는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됐어. 왜? 상담이 막 들어오면 법적인 상담도 있지만 투자 상담 있고 뭐 이런 거를 처리할 어떤 엄두랄까?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이제 뭐 한 건 두 건 했는데 뭐 전혀 엄두가 없었죠. 쌓아놓은 노하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수 있거든. 내가 물건을 탁 사는 거는 또 잘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에 제가 좀 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말로는 그 중개법인을 그때 차려놓고서 컨설팅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건 저는 이제 중개를 했었어요. 한 건. 이제 모양은 중개인데 사실상은 경매가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을 했죠. 왜? 있는 아파트를 거래해 준 게 아니고 뭘 했냐면은 영화관을 중개해 줬어요. 영화관.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은 알 수 있는, 여기 기스 났네.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감독. 그 감독의 영화관을 제가 중개를 해주고 컨설팅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놓고 신도시를 만들면 거기 가보면 다 땅밖에 없어. 토지공사에서 이 땅을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구획을 나눠 가지고 회사들이 삽니다. A 회사, B 회사가 분양을 하고 입찰을 해서 자기 거가 되죠. 그럼 이 토지 위에 A라는 회사가 내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질 거야. 응? 하면서 여기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죠. 그때 제가 요 자리에 여기에 영화관을 계약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최초로 여기서 이제 큰 돈, 목돈을 만지죠. 이 목돈을 만져서 이 돈으로 이제 또다시 경매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돌이켜봐도 경매를 선택하면서는 부동산 쪽에 거의 전업을 했다. 전업을 했다. 여러분들이 부업을 선택한 이상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크게 부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업 같은 부업을 해야 돼요. 전업 같은 부업. 그러니까 뭔가 더 몰두하고 더 오래 하루 종일 경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새기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자기 직업에서 이제 직장에서 살았어. 그런데 그럼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해요? 동기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연구하고 스터디까지는 아니어도 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수다라도 떨어라. 수다. 제가 왜 협회에서 소금쟁이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금쟁이가 지금 금년 12월 달에 이제 마감을 칩니다만은,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시내 커피에 오는 그 소금쟁이 멤버도 그나마 열 몇 명 정도인데, 그분들도 안 온 지 오래됐어요.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으네요. 소금쟁이를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내 눈앞에 있을 때는 합니다. 그런데 딱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간 순간 이 지식과 쌓아놨던 게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나 수학들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거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공부해서 집에 가서 문제 풀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가서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년 올라갈 때 또 시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할 때는 옛날부터 배웠던 공식을 다시 복습해서 공부를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즉 경매라는 기술을 생전 모르다가 이제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다시 줄 거 가면서 공부하고 이래도 뭘 해라, 경매 편견을 없애라, 시세조사법의 네 가지 화법은 네 가지 화법은 이익화법, 측은지심화법, 이익, 칭찬, 그 다음 뭐죠? 측은지심,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간책을 써라. 아니 심지어 이것까지도 지식을 돌라서 제 거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조만간 소송 사례로 한번 보답해 줄 계획입니다. 자, 이런 화법들까지도 있다, 이게. 이런 화법도 연습해야지. 이익을 한번 줘봐야지. 칭찬해봐야지. 그래서 시세조사 입대기란 책을 제가 쓴 거예요. 좀 입을 좀 떼서 이런 말을 연습해야 돼요. 측은지심 화법 해야 되고, 이간책도 써봐야 되고, 화법이 달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화법이 달인이 돼야 그 다음에 조사한 거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석이란 게 뭐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 그럼 분석이 뭐예요? 아, 남자 나쁜 놈이네? 이렇게 바로 나가잖아, 여러분들은. 이게 뭔 분석이야. 저게 가족일까, 부부일까, 왜 때릴까? 때리는 모습만 보면 남자가 나쁜데. 알고 봤더니 좀 전에 이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하다가 남자가 다른 그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자랑 이 여자가 와서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여자가 갑자기 이 결혼 무효야 그랬다 칠까요? 여러분 남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그러면 다수의 수백 명의 사람은 남자가 나쁜 놈 된 거야 순식간에. 그래서 때린 거야. 자, 그 사정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들죠. 자,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보면 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게 분석이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하는 경매쟁이가 고수가 되려면 지금처럼 품질을 높여야 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받은 바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잠깐 듣고 마른 거 딱 한 번 보고 그냥 수업 자기가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줄넘기 이렇게 딱 한 두 번 넘어보면 고수 됩니까? 줄넘기 같은 유치한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고수가 되고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다. 그럼 경매 같은 어떤 고도의 어떤 기술들은 딱 보고 해요? 안 되지. 차력으로 차력으로 요렇게 진흙 빚는 것도 한 번 보고 안 되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한 번 보고 안 되는데, 경매로 돈 벌어서 인생을 고치는 것이 한 번, 두 번 봐서 된다? 그럴 거면 뭐하러 영어를 I am time studio, student, you are student, 이런 거를 갖다가 왜 몇 년씩 공부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고수 안 된다. 자, 고수가 되려면 품질을 높여라. 품질을 높이려면 반복 없이 끊임없이 경매만 생각해라. 근데 부업이다 보니까 경매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예. 끊임없이 동기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계속 만나서 수다라도 떨어라.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경매를 선택하는데 어떤 품질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고도의 집중과 강한 어떤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공부를 학습하지 않는다. 동기가 없다. 수다 떨 사람도 없다. 그럼 100% 하수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하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무명 연예인은 하수가 되면 고개가 숙여주는데 경매 쪽은 오기가 생기고 나잘난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그 나잘난내가 생기면 누구를 눈탱이 치냐면은 초보자들을 눈탱이 치는, 이거를 제가 말할 때 경매 요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부업의 한계입니다. 부업의 한계. 그러면 전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업의 세계는 이렇게 넓습니다. 이 경매라는 거가 이쪽은 컨설팅, 이쪽은 경매 교육, 이쪽은 자기 투자, 이 세 가지로 엮어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사들을 모집할 때는 이 산발이처럼 솥단지를 봐라. 솥단지를 이렇게 보면 옛날 말로 솥단지가 이렇게 생기면 다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다리가 세 개 아니냐.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컨설팅이고 하나는 자기 투자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이 솥이 기우뚱하듯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매는 자기 투자만 한다면 반드시 이 솥단지는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경매 교육을 하나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배운 사람들한테 이걸 말을 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사나 코치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 투자가 거의 없고 바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든가 바로 나가서 교육을 모방해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요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자기의 어떤 가정 환경 이것 때문에 자꾸 이 간단한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 컨설팅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컨설팅 법인으로 이름이 행복 주식회사 행복추구권이었어요.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상에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 행복추구권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경매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명의식 같은 거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에게 돈을 받아 먹으려면은 그들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이야말로 윈윈 하는구나. 즉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버는. 정말 좋네. 여기 예를 들면 이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 이마트는 돈 벌고 나는 돈이 나가고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사서 돈 벌고 시세차익 남기고 저는 저대로 해줘서 수수료 받아줬고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은 상당히 제가 애착심을 가졌던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예. 제가 기억에 컨설팅을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감정가 2%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5억이면 기본 1,000만원 깔고 갔었습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 달에 한 4건, 5건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로 많이 벌 때는 월 9,000대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이죠. 그런 이 경매 컨설팅을 왜 하다가 협회 쪽으로 휙 돌아섰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경매 컨설팅의 문제점, 허와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려 볼게요. 오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간단해. 경매로 큰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경매에 몰입하셔야 되는데 몰입하기 힘든 게 여러분의 본업 때문에 그렇고, 이 본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어떠해야 되냐면 1번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경매에 대해서 품질 높은 집중력으로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라. 맞죠? 관심 유지. 그 다음에 이 관심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퇴근하면은 반드시 동기들과 수다 떨어라. 그래야 기술이 발전해요. 그 다음 3번 경매 초보로 실력이 제일 없을 때 투자를 과잉하지 마라. 그 다음에 4번 별 볼 일 없을 때 눈을 낮추지 마라. 아무래도 우리 그러더만 저는 첫 건이니까 이번에 요만큼만 벌고요. 그러면 첫 건이니까 요만큼만 벌어서 실력이 이제 떨어지는 물건을 잡았어. 자, 첫 번이니까 요만큼만 볼게요. 내심 만족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력이 없는 거지. 작은 걸 샀으니까. 그럼 첫 건이니까 실력이 없는데 두 번째 건에는 갑자기 호련히 실력이 생기나요? 아니다는 거지. 첫 건이든 두 번째 건이든 돈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